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온 국민 방송 OKTV가 주간 방송사로서 중계하는 국민의당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김경진입니다. 오는 1월 15일 국민의당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가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새로운 시작을 책임지게 될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전국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 당원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고 비전과 역량을 알아봄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청년위원장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할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지환 후보입니다. 예, 김지환 후보 간단하게 자기. 예, 국민의당의 유일한 청년 지방위원 기호 2번 김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정환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호 3번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김정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병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안철수 지키고 국민의당으로 정권교체 청년선봉대 김병훈입니다. 예, 세 분 후보 여러분 얼굴 잘 보셨죠?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3번에 걸친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연설토론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하게 될 경우 우선 사회자인 제가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시청자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고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당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간 주어집니다. 연설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훈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훈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님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청년이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청년이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철수 대표를 지키는 것이며 국민의당이 집권하는 일입니다. 말로만 하는 청년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청년을 만나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00만 명 이상이 실업으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전남 강진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컸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요즘 광야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나섭시다.
다 같이 갑시다. 정권교체 청년 선봉대를 만들고 청년 25시 비상상황실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당을 홍보하는 청년 정책 홍보단을 만들어서 광야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청년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예, 김병훈 후보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으로 김지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똑같이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의 유일한 청년 지방위원 후보 기호이번 김지환입니다. 청년 당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많이 힘듭니다. 저는 민선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야당 불모지인 경기도 분당에서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원내 부대표 그리고 청년위원장 등 주요 보직들을 맡았지만 소신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다 버리고 경기도의원 128명 중 2월에 홀로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지만 소수 정당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께하고 있는 저희 청년 당원분들과 함께하고 있기에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리고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누가 청년위원장이 되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것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이란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짧지만 소중한 의정활동을 통해 초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아닌 경험을 통해 청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저 기호이번 김지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똑같이 2분입니다. 예, 전국의 청년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김정환입니다. 어제까지 전국을 다녔는데요. 더 많은 청년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년 당원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 지역 순회에서, 당사에서 함께 토론해왔습니다. 순수함과 열정으로 어려운 지역을 지키는 울산 지역 청년들, 힘든 일을 다 맡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경남의 청년들, 정환이 너라면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 거라 격려해주는 전북, 광주, 전남 청년들, 국민의당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준 서울, 경기 청년들, 멀리 있지만 한번 모이면 밤을 꼬박 새우는 우리 대전, 충북, 충남, 강원, 그리고 제주 청년 당원들, 여러분이 있기에 청년위원회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 김정환 여러분과 함께 정당 내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유쾌한 청년위원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 세 분의 기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세 분 후보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질문에 따라서 공통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요. 사회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후보자별로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 후보자별로 각각 2분씩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 또 국정농단, 국회의 탄핵 가결에 직면해서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국민의당도 2017년 국가 대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정권 교체에 나섰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창출을 위한 청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김지환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청년의 활성화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예전에 저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왜 저희가 청년이 활성화가 안 됐냐? 그거는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의 청년들, 당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청년이 개선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만들었고 공보물에 기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인력풀 제도의 도입이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적으로 뭐 연구단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청년이 배제된 상태로 이런 그룹들의 어떤 결과물을 항상 숙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청년들의 비전문가 그리고 청년들의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그런 교집합을 만들어서 청년 캠프를 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선택하는 청년들이 의원을 직접 선택하는 의원 멘토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는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뭐 비서관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직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대선 전에 사전 공모하여 트레이닝 시켜 지방선거에 도입할 수 있는 훈련을 초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다양한 청년들이 문을 두들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않고 추후 당 지지율을 보며 기회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청년들을 원치 않습니다. 또한 청년 당원 발전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비 중 5에서 8%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청년 후보자가 출마 시에 기타금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선거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현 후보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한 후보 2분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국민의당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자꾸 청년을 당 변두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 청년들은 기존의 정치가 싫어서 뛰쳐나왔고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의 정책과 행사 등 언제 어느 곳에도 청년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앞날은 청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당 청년들은 당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광화문 촛불 현장에서도 우리 당 청년들은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 당을 지켜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로워야 하고 그 새로움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더 많이 더 큰 목소리로 함께하면서 당의 요청에 부응해야 합니다. 진정한 청년을 위한 정당, 청년이 앞장서는 정당을 만들 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은 후보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천정배 대표님이 좋은 주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정성장이며 기술 진보의 역설인 일자리 축소가 오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박근혜 정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히 대응하자는 개혁정치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두 대표의 주장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이 두 대표님의 주장을 앞장서서 청년들을 만나며 홍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두 대선 주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재 아무도 안 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문재인이 거짓말을 해도 옳소, 호남을 농락해도 옳소, 과거에는 의원 내각제로 개헌 찬성, 지금은 반대를 해도 옳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문자 폭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그들의 문자 폭탄으로부터 안철수, 천정배 두 분을 보호해주고 앞장서줄 청년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두 분의 주장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보고 박수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가령 안철수 대표님의 공정성장을 주장하면서 청년들이 앞장서서 공정성장과 안철수와 청년 일자리 데이트, 건강밥상 안철수와 미래 청년 현장 대화 등을 통해서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의 주장을 널리 알리는데 우리 당에는 그것이 부족해서 무엇을 주장해도 되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님, 천정배 대표님 눈도장이나 받으러 다니는 청년들과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쫄쫄쫄 안 대표님만 따라다니고 지역구에는 소홀히 하는 위원장들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김병훈 후보 다 하셨죠? 세 분 후보자 말씀 잘 들으셨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질문은 지금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연애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이 정도로 무기력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 이유는 결국은 일자리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위원장 후보들이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김정환 후보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대부분의 청년들이 최저시급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격차와 차별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연령차별 등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차별받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침으로써 미래가 없는 일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김병훈 후보 답변해 주시죠. 청년 일자리 이야기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38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여 적극 문제 해결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청년 일자리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입법이 뒤따라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반드시 동참되어야 하며 몇몇의 국회의원이 아닌 타 정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38명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100만 청년 실업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당에 당장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말뿐이 아닌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신경을 쓰는 정당이 되어야만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지속될 것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시는 미래 4차 산업혁명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만 되어도 청년들이 유럽처럼 중소기업에 들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창업에 나서기 힘들고 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현명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동시에 청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10평의 사무실을 5년 정도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창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고 아이디어만 갖고 창업을 하는데도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예, 시간을 딱 맞춰주셨군요. 아마 뒤에 몇 마디 더 하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후보분들은 모범생들이십니다. 제가 그만하세요 소리를 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걸 보니까 다음으로 김지현 후보 답변해 보십시오.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청년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요. 예, 청년의 시각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보면은 2016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15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요. 근데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청년 실업률은 9.2%였는데요. 2016년 말에는 9.8%로 전체 100만 실업률 중에 40만 명이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청년 고용을 보장하면서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 해결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게 복잡한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서 정책만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연계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연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인간 대신 이제 기계가 그거를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실의 이제 시대가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경기도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입법 예고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실제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청년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부분이고 대기업과의 상생도 분명히 기반이 필요가 있어야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나 이런 거 촉진할 수 있으려면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려면은 AS라든지 이런 기반적인 홍보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주현 후보도 5초를 남겨놓고 이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촛불 시위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청년 지지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또 우리 국민의당의 청년 당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은 그게 우리 당의 청년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훈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분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고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청년 농민을 만나고 나눔 봉사를 가서 봉사하는 청년들을 우리 당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 아베가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하고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100억 원으로 보상으로 사죄 대신 마무리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분노해야 하고 당 지도부가 나서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부리는 정유라 같은 사회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고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청년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세력들은 청산의 대상이고 새누리당은 자산은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고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지도부 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의당의 길인 국민 편, 국민 속으로 국민의 길을 놔두고 다른 길을 간다면 청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패거리 정치가 싫고 문재인의 거짓말과 호남 농락, 미래 대안 없는 주장 등이 싫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면 묵묵히 국민의당은 정치꾼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만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국민의당이 부정부패에 항거하고 국민의 길만 가자고 주장만 해도 정의롭고 상식적인 청년들이 국민의당으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지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지지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당원이라든지 청년 당원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분명히 그 당의 청년위원장을 볼 것입니다. 근데 선동하는 청년위원장이 아닌 그리고 비전과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위원장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이미지가 청년위원장의 이미지가 당에서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공통질문 1번 사항에 대해서 청년 인력풀 제도라든지 청년 당원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도입이 되면요. 분명히 청년 당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모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우 짧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음으로 김정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정유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청년들을 위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당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대한민국 청년을 위한 대토론을 통해 청년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차별받는 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출발과 같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과 같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닥쳐올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청년 당원 확보 방안입니다.
청년들은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만나야 되고 또 함께 소통해야 합니다. 우리당의 청년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대학가의 리더들을 만나는 자리들을 활성화하여 대학가의 리더들과 함께 당원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모이는 청년 정당을 만드는 저의 비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원 후보 답변을 해주셨고요. 지금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생방송이 지금 진행 중인 자리입니다. 이번 순서는 정말로 세 분의 실력을 진검으로 겨루는 이 진검승부의 장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인데요. 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반론과 답변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는 가급적 다른 두 후보에게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문제제기,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요.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게 될 후보는 추첨에 따라서 김지한 후보가 먼저 갖게 됩니다. 자, 김지한 후보 7분 시간 범위 내에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후보자분께 공통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 연설을 이제 전국적으로 같이 다니시다 보면서 그 연설문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계파주의 타파를 강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후보자 연설을 듣고 있으면은 늘 어디 출신이다, 어느 지역의 아들이다, 어느 지역의 후보자 등의 그 지역주의 발언들을 상당히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두 후보자께서 항상 늘 호남 하셨는데 지역주의가 먼저 우리 당에서 타파돼야 되는 할 요소가 아닌가요? 먼저 김정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연설장에서 호남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만큼 호남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당에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호남당, 호남당이라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호남당이라고 얘기 자체가 우리 그 당 같은 사람들끼리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호남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던 우리 당원 여러분 굉장히 실망하지 않으실까, 사실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저는 호남당은 호남 정신,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선배님들의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선배님들의 뜻을 받아 지금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호 후보님. 네. 저는 사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호남뿐만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대구였죠. 대구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호남의 기운을 받아 대구의 팔공산이죠. 팔공산의 기운을 받아서 힘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 지역민들을 또 띄워주는 그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꼭 호남이라고 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을 꼭 그 지역에서만 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강원도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추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뭐 청년은 청년답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공보물을 보면은 학력과 이제 고향들을 뭐 기재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호남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호남의 뜻? 예. 호남의 뜻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호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지, 왜 전남, 전북, 광주가 있는데 왜 호남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분께서. 글쎄요. 그러면 영남, 아니, 경상도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어떻게 좀 호남에 대한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보물을 이제 두 후보자분께 봤습니다. 먼저 김정환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미래를 바꾸는 전국 청년위에서 어렵고 힘든 청년과 국민을 위한 몰래 봉사를 통해 감동을 드리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공보물에 기재한 것 자체가 이게 몰래 봉사가 되는 겁니까? 그런 형식의 감동적인 그 청년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났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내용입니다. 네, 추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공정한 청년 포인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강특위에서 늘 주장했던 게 그 당원 마일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장을 해서 도입을 하자 최초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다시 청년 포인트제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청년들은 대부분이 20에서 30대 직장인이거나 현재 또 아르바이트하는 힘든 이제 청년들입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고요. 근데 자영업자 외에는 평일에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참여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포인트를 획득을 못하는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이 자체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청년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직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평일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포인트 제도에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상황에 맞게 포인트 제도의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저희가 어떤 그 똑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청년들을 바라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김병훈 후보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본인 페이스북을 좀 제가 좀 쭉 봤습니다. 근데 항상 청년 흑수저를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페이스북 사진에는 골프 라운딩 사진들이 도배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흑수저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계십니까? 네. 골프 라운딩은 제가 골프를 작년에 좀 취미로 좀 했습니다. 골프 라운딩은 제가 필드를 딱 지금까지 2번 가봤습니다. 취미인데 재밌어서 했어요. 근데 2번 가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사진을 좀 올렸을 뿐이지 흑수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고요. 아버님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고아원에서도 살았고요. 포함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돌려보고 대형 화물차 운전도 해보고 짜장면 배달도 해보고 식당 가서 서빙도 해보고 서울서 택시 운전도 해보고 지금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잡일, 굳은 일 다 해봤습니다. 네, 저도 시간 관계상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잘 들었고요. 근데 그 골프에 대해서 제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일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다 내리셨더라고요. 아니,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급하게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누가 지었을까요? 저는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그 본인 페이스북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입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저희 정책 네트워크 내일로 해서 지금 청년 아카데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공보물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멘토 삼아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정당에서 이런 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보물에서 내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정당인가요? 국민의당 정당인가요? 정당 안철수 의원 사업인가요? 멘토 삼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그건 정당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기구예요. 거기서 멘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정당 사업이냐 예. 그 외부 사업이냐 전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정당에서 아니, 그 차이 우리 있으면 정당에서 예.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정당 국회의원이 밖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 정당 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7분 김재환 후보 일단 세 분의 진검승부를 들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김정환 후보 주도권 토론 차례인데 방금 세 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7분 동안 아무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답변할 시간이라든지 그 완급 조절까지 주도권을 가진 후보 본인 판단 하에서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후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두 청년위원장 후보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훈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253개 지역위원회 1265명의 청년 선봉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현재 23명의 부위원장과 100여 명의 지역위원장, 또 3만 7천여 명의 청년 당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다음에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1265명 청년 선봉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3만 7천 명의 청년 당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 제가 그 부분에서 1265명에다가 현재 대표당원 1368명, 대표당원 136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2633명으로 제가 청년 선봉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당에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정말로 활동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청년이 아무리 많아도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5명씩, 그 사람들 5명씩이면요 스스로가 알아서 움직여서 지역위원회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지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후보에게 말하는 것은 자제하고 그다음 선거를 좀 치러 왔는데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한 후보님께서는 얼마 전에 지역위원장 단체방에 제주도당 위원장님께 무례를 끼쳐 죄송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으시죠? 무리를 끼쳐 죄송하다요. 예. 그거는 사과문을 받고 나서 제가 쓴 겁니다. 예. 선관위가 본인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하신 거 올리신 거 맞으시죠? 선관위가 배제한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먼저 실제로. 문제 제기를 예. 했는데 이게 선관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선관위 문제가 인정한 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 그럼 선관위에서 배제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주도에? 제주도당에서 예. 서로 간의 행정적인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께서 단톡방에 지역위원장 단톡방에 바이버. 바이버방입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거기 무례를 끼쳐 죄송하다는 글을 올리고 선관위에서도 본인을 배제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라는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글을 올리셨다고 하면 예. 후보님께서 지금 페이스북에 예. 보면은 마치 굉장히 그 후보님이 제주도에 가지 못한 게 마치 그 선관위에 본인을 배제하고 억울하다는 그런 글 같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그거 가지고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바이버방에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주 당원 그리고 제주에 있는 청년 당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은 저는 후보자에게는 분명히 공통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뭐 행정상의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당 위원장과의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좀 하면서 사전적인 저한테 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대표 당원만 간다. 네, 공지가 왔었고요. 그 이후에 청년 위원장들이 가게 된다면은 추후 공지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지를 받은 게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획 불공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당 위원장하고 잠시만, 통화했고요. 예. 잠시 죄송합니다. 예. 저희도 솔직히 저도 그 개인적으로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 제주 당원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요. 예.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제주 당원과의 약속은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 당원과의 약속을 따로 하셨습니까? 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개편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후보자로서 제주 당원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제주도를 가셔가지고 제주도 청년 당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의견 수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견 수렴이요? 예. 가서 뭐 하셨습니까? 얼굴 비치는 거 말고 하신 거 없으시죠? 왜 없습니까? 예. 청년 당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어떤 청년 당원들 만났습니까? 제주도 안에 지금 개편대회 온 청년 당원들하고 호흡하고 저는 12월 30일하고 31일 날 이틀 동안 제주도 청년 위원장하고 청년 당원들을 이틀 동안 만났습니다. 만나서요. 사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다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에 제주도 청년 당원들에 당원들 대한 청년 뭐 당원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는 청년 당원들 만나면 예. 그러면 그 개편대회는 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지금 수가 그렇게 있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저한테 기회가 없었고 저한테 알림이 기회는 다 없었기 같이 똑같이 때문이죠. 있었는데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김지한 후보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달리 엘리트 코스를 좀 밟으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청년 당원들과 어떻게 호흡을 해오셨고 많은 분들이 기대는 정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엘리트 코스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이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좀 8년차 평범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요. 예,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일반 4년제 대학교 다녔고요. 엘리트 코스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예. 남들이 평소에 다니는 4년제 대학, 일반 대학 다니다가 정치 입문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기대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대는 생각하세요? 정치라는 게 어떤 의미로 얘기하시는지 후보님의 페이스북을 보거나 예. 아니면 후보님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많은 행보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마치 그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고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기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오히려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저희 청년 당원들한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저희한테 기회를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끝내셨습니까? 다음은 김병훈 후보. 이 예리한 칼날을 두 분을 향해서 좀 휘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예. 먼저 저는 이제 김정한 후보로부터 김지한 후보로부터 제주도당 개편대에 불참하자는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김지한 후보 제주도당에 불참하자라는 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예.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화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 선관위에다 문제 제기를 했던 김지한 후보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보니까 없으니 불참하자고 후보자 간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라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마치 협의를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느껴져요. 아, 저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지금 여건상 사실 힘들지 않겠냐. 근데 네. 당에서 아직 지침 안 내려왔으니까 당대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침 내려오면은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내용상 봤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협의를 해서 제주도를 가지 말자 우리가 입을 맞춘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지금 보여요. 이 부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저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더, 분명히 예. 협의하지 않았고요. 예. 이건 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개편대회 현장에 우리가 가지 맙시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가? 아니, 가지 않고. 맙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예. 내용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당에서 개편대회 하는 거를 어떻게 정보를 받고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그게 아니, 더 여기 궁금합니다. 내용이 예. 저희들도 지금 김지한 후보가 알듯이 그러한 식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받은 건 없어요. 아, 그러면 선의에 경쟁하는 입장에선 저희한테 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지 정보를 않습니까? 몰랐다. 여기서 보면은 예. 벌써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1번 내용에서 읽어볼까요? 후보자 및 선거 캠프에 어떠한 공지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예,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는 없었으며 설명이 당시 현재 당대표 후보자만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예. 스스로는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아니, 여기서 협의를 했다라는 자체 의논을 교환했다라는 말에서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알고 계셨는데 지금 와갖고 나는 몰랐다. 두 분은 어디서 통보 받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아니, 거죠. 제주도당에서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예. 근데 현수막이든 뭐든 거기다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자료를요? 전혀 아니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제주도는 뭐 남의 나라입니까? 제주도 우리나라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거기 당원들도 거기 청년들도 다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당원이고 우리나라 후보자님께 사람입니다. 똑같이 제가 지금 아까 김장 후보한테 드린 것처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은 지금 예. 내가 하는 시간이지 그쪽에서 김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리고 김지한 후보 1월 9일 날 안 가고요. 제주도 개편대 참석하지 않고 인천공항에 안철수 대표를 만나러 가셨죠. 그 시간에 안 대표님을 만나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뭐 이렇게 많이 찍혀가지고 좀 SNS에 막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네,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사진상으로 봐서 이게 무슨 효과라고 보십니까? 무슨 효과를? 이게 무슨 효과라고 보시는지. 이게 제주 당원들을 무시하고 안 대표님이 공항 정치냐 아니면 눈두장 정치냐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공항 정치냐 눈도장 정치냐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럼 페이스북에 안 대표님하고 사진 찍은 거 열심히 올리고 계십니까? 어제 처음으로 예. 올렸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 띠매고 있는 거 그러면 어제 내가 그 현장에서 올리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아니죠. 이해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예. 그거하고는 틀린 부분이고 똑같이 하시면서 그건 내가 그 아니라고 사람 하시면은, 아니 예. 내가 안 대표님하고 무슨 예. 관계다라는 그 내용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문제가 벌써 다 공론화 아니죠. 됐고 저도 사실 여부 확인하겠지만요.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저를 열심히 하라고 지지해 주시면서 예, 열심히 하라고 지지하라고는 안 예,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정확히 하세요. 응원하는 차로 사진을 일부러 예, 하신 것처럼 주체가 본인이 사진 찍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니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안 대표님이 오셔서 직접 찍자고 했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 근데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 올려져 있는데요. 예.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어떤 분이 네. 옆에 한번 서보세요.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찍은 겁니다. 카치 캠프에 있는 사모니 한 번입니까? 예?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저희 캠프 저희 있는 모르는 사람이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그렇게 아무 제안을 관계도 했다고요?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는 제가 알기로는 거지. 그분이 기자로 알고 예. 있어요. 네? 기자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하시는 기자 아닙니까? 기자가 그거. 어떻게 같이 예, 합니까? 허위 사실 선거- 유포하시는 기자. 선거 예. 운동을 어떻게 제주도 기자가 건에 같이 대해서 합니까? 허위 사실 유포하신 기자님하고 제주도에서 같이 제주도가 활동하는 무슨 거? 제주도가 무슨 예,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무슨 제가 지금 제가- 허위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거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기자님 통해서 그렇게 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 지금 아주 엉뚱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까지 얘기하고 싶지만요. 예. 예. 아니, 자, 참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순실 정유라의 한식 정권,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짚고 갑시다.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 지금 현재 누굽니까? 네, 송년회 청년위원장입니다. 그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여기 사적인 개인적인 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개 정당이 개인 속꿉장난하는, 그런, 뭐 그런 건가? 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본인 여자친구 아니에요? 결혼할 관계 아닌가요? 이런 걸 사회자님 얘기해도 됩니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사적인 질문에 대해서 글쎄. 아니 네. 이건 우리 정당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어떻게 내가 그러면 형수님께서 음. 정당인이죠. 그럼 형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하면은 총당일인데 가능한 겁니까? 아니 지금 당원들 사이 일이니까. 정당인으로서 예, 총당이시지 정당인으로서의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것이지 사모님도 우리 정당이지 같은 않습니까? 당원으로서 예. 당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같은 저는. 당원으로서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가정사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좋겠습니까? 뭐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아, 괜찮습니다. 이건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가정사 얘기가 아니에요. 당원들 간의 얘기가 지금 정당일이라고 이게 하지 어떻게 가정사 얘기가 됩니까?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경기도당위원장이 청년위원장인데 본인의 여자친구를 갖다 심어놓은 것이 잘하는 짓거리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께서요, 저희 공보실 담당을 했었고요. 저희 분당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이것도 다 아니었었고요. 하시네요. 예, 역사 교과서 국정학과 할 때 저희 연설문을 봐줬던 친구입니다. 예, 그때 여자친구 아니었고요. 예. 시간 요즘-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분. 어쨌든 정말 매서운 주도권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토론이 이제 조금 뜨거워지려고 하니까 마무리 지을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여자친구였냐 아니었냐 이 논란을 가지고 어쨌든 김재현 후보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예.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 건 아니고. 큰일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정리하시고요. 예. 그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 또 말씀에서 빠진 부분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 마무리 받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후보부터 예. 2분 동안 후보로서 쭉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의당을 믿습니다. 전국 청년 당원들의 열정과 꿈을 믿습니다. 저 김정환이 여러분 꿈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은 청년에게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선거에 더 큰 하나가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저는 현실 정치의 어느 편에 서거나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번뜩이는 창의성을 가진 국민의당 청년 당원들 편에 서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부모의 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들 세상이자 국민의당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김병훈 후보 마무리 발언 2분 범위 내에서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청년당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남자 김병훈입니다. 청년 후보들에게 문자 발송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호남을 농락한 패권 정치인 문재인은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트위터 등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병훈을 폭탄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 김병훈을 공격해도 청년으로서 당당하게 안철수를 지켜내고 국민의당으로 집권하는데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집권을 위해서는 정치꾼들처럼 행동하는 눈도장 청년이 아니라 오로지 청년만 바라보고 청년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 현장으로 돌아가서 같이 합시다. 저에게는 이순신 장군처럼 12명 이상의 청년 단장과 수많은 청년들이 필요로 합니다. 정권 교체, 청년 선봉대, 청년 25시 비상상황실, 100만 일자리 대책, 집권 청년 정책연구원, 청년 나눔 봉사단, 청년 정책 홍보단, 청년 아카데미 등을 같이 운영해 갑시다. 같이 해서 청년들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로만 하는 청년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훈 후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지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선 3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의 청년들끼리의 논쟁과 분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9명의 보좌관들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인 김병관 국회의원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나 새누리는 지방 청년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당의 유일한 청년 지방위원인 제가 소수 정당인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당원분들의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예, 김지환 후보 얘기 들으셨고 이로써 모든 후보자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세 분 후보자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는 15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앞서서 12일부터 14일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 그리고 여성위원장 투표 또 오늘 세 분 중에 한 분을 뽑는 청년위원장에 대한 사전투표를 12일부터 14일까지 ARS로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사전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당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온 국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의당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